안녕하세요. 사과농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저는 스마트 라이프 스타일 크리에이터 리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이패드로 이렇게 다이어리를 쓰다가 뭔가 조금 더 생산적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막 고민을 하다가 좀 새로운 방법으로 다이어리를 쓰게 됐는데요. 이전에도 나름대로 체계적이게 사용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일을 어떻게 하면 잘 처리할 수 있는지 요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업데이트를 한번 해봤어요. 생산적이라는 게 나에게 주어진 일을 정해진 시간 안에 제대로 빠르게 마무리 짓는 것이 생산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농부님들 중에서 왜 해야 될 일을 쌓아뒀다가 몰아서 막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약간 마감형 인간이라서 조금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런 분들이 이거를 적용해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플래너를 좀 더 생산적이게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저의 3월달 계획하기도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같이 영상 보러 가보실까요? 고고! 제가 이전에 다이어리를 썼을 때는 개인적인 약속이랑 일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눠서 체크를 했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일을 할 땐 되게 좋았어요. 옛날에 책도 쓰고 내일날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모임도 하고 이때는 이렇게 업무별로 효과를 다 지정을 해서 했었는데 이번에 바꿔본 방법은 이렇게 업무의 종류별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일정의 중요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프를 하나 그려봅니다. 네, 위쪽에는 중요함, 그리고 이 옆에는 급함.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가장 오른쪽은 중요하고 급한 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에 맞게 중요 단계를 4단계로 나눠서 정리를 해보면 좋아요. A, B, C, D 이렇게 나눠볼게요. A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고 급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적어주는 건데 이 일들에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마감일이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혹은 오늘까지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들. 이런 식으로 나만의 카테고리를 하나씩 만들어 보는 거예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이런 것들은 뭔가 다음 달 계획하기, 한 달 정도 남은 일, 친구나 가족 생일이 있겠죠?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들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진 않은데 급한 것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좀 갑작스럽게 생긴 그런 것들이겠죠? 이메일 답장 같은 것들이 해당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D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어떤 것들을 넣었냐면 드라마 보기, 게임하기, 그리고 뭐 할 일 미루기.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얘네들끼리 우선순위가 생기고 얘가 제일 중요해 이런 뜻이 아니라요. 각각 해야 하는 것들이 어떤 상태인지 그걸 확인한다는 거에 의의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A가 중요하고 급한 거니까 가장 먼저 하겠죠. 근데 B에 들어간 일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좀 장기적으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콘텐츠 계획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다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마감일이 없으니까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이제 이 B 카테고리에 있다는 거를 알게 되면 그 일은 되게 중요한 거구나. 마감일은 없지만 중요한 거니까 내가 꼭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고 적어도 이번 주 안엔 해야지. 혹은 어떤 일들을 먼저 처리하고 바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를 나누고 여러분이 이제 여기 카테고리별로 컬러를 정해주면 돼요. 네, A는 이 색깔, B는 이 색깔, C는 이 색깔, D는 이 색깔. 네, 이런 식으로 정해봤어요. 혹은 C랑 D를 이렇게 한 번에 관리할 수도 있겠죠. 3개에서 4개 정도의 카테고리가 나올 텐데 색상도 3, 4개 정도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근데 색상을 지정하실 때는 비슷한 색을 쓰거나 5가지 이상의 색깔을 쓰게 되면 직관성이 떨어지게 돼요. 이걸 하고자 하는 취지가 한눈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의 중요도랑 순서를 직관적으로 생각해서 생산성을 높이자고 하는 건데 어떤 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아차리기 힘들면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게 구별되는 이런 다른 색상을 써주셔야 되고요. 색깔까지 다 설정을 해주셨다면 여러분의 먼슬리 혹은 위클리 플래너에 스케줄을 다 적은 다음에 그 스케줄마다 이렇게 컬러를 하나씩 이렇게 칠해보면 돼요. 그리고 나서 딱 보면은 어떤 일들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해봤으니까 스케줄을 얼른 적어보고 우선순위도 한 번씩 이렇게 다 칠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쓰는 다이어리는 이렇게 먼슬리 부분에 목표를 적는 칸이 있고 그 주별로 해야 될 뭐 중요한 일들을 적어놓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먼저 채워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글씨 좀 편하게 써보려고 하는데 업무용 스케줄러인데 제가 글씨를 너무 예쁘게 쓰려고 하면 나는 일할 때 저렇게 예쁘게 못 쓰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저도 그냥 편안한 글씨로 써보도록 할게요. 저는 글씨체도 글씨체지만 뭔가 페이지가 다 채워지는 거 자체가 더 감격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저는 브랜드 관련된 거는 이렇게 로고를 넣어준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너무늘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운영한다고 해야 될까요? 보드게임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거 같이 하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페이지를 노션으로 만들어가지고 공유하면서 게임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게임마다 안에 한 번씩 해보면 리뷰를 적고 있거든요. 그거를 할 때마다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미뤘더니 쌓인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도 까먹지 말아야 할 것 적어놨고 제가 운영하는 클래스 답글도 다 작성하고 이메일 답장을 밀린 게 많아서 이런 것들도 여기다가 적어줄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각 칸마다 스케줄에 맞게 일정을 적어볼게요. 이 메모팩 같은 경우에는 넬나랑 이제 넬나에 입점된 작가님들이랑 같이 콜라보한 거였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난주에 오픈을 했어요. 근데 넬나 다이어리에 함께 쓰기 좋은 그런 친구들로 만들었는데 그거 마감 전날이어가지고 이 썸네일을 검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매주 목요일은 제가 이제 넬나샵에 신상이 올라오는 날이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놨고 그리고 넬나샵 커뮤니티에 작가님들 자료실이 생겼거든요. 작가님들이 무료 서식 같은 것도 많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꿀팁이나 뭐 나눔하는 서식들도 그쪽에 많이 올라올 예정이에요. 넬나에서도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달력 배경화면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날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날은 인터뷰 촬영이 있었는데 월간서른이라는 30대를 위한 여러 가지 지식을 공유하는 채널이에요. 아이패드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리고 슬화생 책이 벌써 4쇄입니다. 그래서 몇 권 책이 이렇게 저희 집에 도착을 해갖고 이거 적어놨고요. 아직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새나글도 새로운 버전이 나올 것 같아요. 새로운 함께 하실 분을 컨택했고요. 그리고 제가 친구랑 같이 스터디하는 게 있어가지고 까먹지 않도록 이렇게 적어놨고요. 같은 내용은 그냥 이렇게 복사를 해서 써둘게요.
그리고 제가 옛날부터 영상을 보던 크리에이터인 그 채진이님이 저랑 되게 가까운 데에 살아가지고 이날 뵙기로 했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영상을 올리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더 올리고 싶은데 일단 일요일은 고정적으로 계속 올릴 생각이라서 일요일은 이렇게 고정으로 적어놨고요.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저의 동업자이자 친구 쌤언니의 생일이에요. 축하하는 아이콘도 하나 넣어줄게요. 이모지가 진짜 쓸모가 많은 것 같아요. 날은 엄마 아빠랑 캠핑을 가기로 한 날이고 내일 나의 새로운 멤버가 또 출근할 예정입니다. 어떤 포지션인지는 맞춰보세요. 그리고 저희는 마지막 주 목요일마다 넬나 자체 신상이 나오고 있고요. 새낙을 새 버전 미팅에 했어요. 이번 달에 강연을 또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스케줄 다 적어봤고요. 이제 형광펜 기능을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아까 전에 이 단계를 다 정한 거를 하나씩 색을 칠해줄 거예요. 저는 이제 이게 단계가 익숙해져서 그냥 보기만 해도 어떤 업무인지 알거든요. 이렇게 하나씩 칠해주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형광펜으로 하나씩 다 칠해주면 돼요. 저는 지금 한 달의 스케줄을 한 번에 적었지만 여러분은 그냥 스케줄이 생길 때마다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스케줄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컬러를 칠해주시면 되고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지정한 것들을 각각 이벤트마다 이렇게 색을 칠해줬어요. 이렇게 하니까 빠르게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중요하지만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 딱 눈에 들어와서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이렇게 데일리 플래너에도 쓸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이 타임라인의 색깔을 업무별로 그냥 다 다르게 화이트노트 파남보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눈에 볼 때 예쁘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 카테고리의 업무인지 이렇게 다 체크를 해둔 다음에 정해뒀던 그 색깔을 이렇게 앞에다가 썼어요. 그리고 이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고 그날에 시간이 좀 많이 틀어진 경우에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체크를 하는 편이에요. 사실 이게 방법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충분히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한번 해보시고 할 일을 조금 제때 잘 끝내서 뭔가 남은 자유 시간에는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마음껏 하고 지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생산적이게 플래너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3월달 계획도 같이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바로 적용하게 되면 처음이라서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 색상들이 어떤 의미인지 바로 이렇게 알아차리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처음이라서 그렇지 하루 이틀만 이렇게 지내보면 금방 눈으로 딱 봤을 때 어떤 것들인지 따따따딱 하고 인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산성을 높이고 싶다면 이 방법 한 번씩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저처럼 이렇게 적용해보신 분들 계시다면 어땠는지 말씀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그런 것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꾹꾹꾹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이 진짜 많이 힘이 됩니다. 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